어릴 때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연민 어린 마음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단지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는 발전 없는 디미니셔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줄 알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일루미네이터인가요? 이 영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이 더 성장하고 단절의 시대에 관계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데이빗 브룩스 지음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사회적 기술을 연습해야 하지요. 이 사회적 기술이란 사소하고도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적절한 시점에 드러내는 것,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정중하게 대화를 끝내는 것,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하는 것,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는 것,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기술은 단 하나의 기본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기술의 변화는 하루하루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수십 년이 지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많이 대체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대 사람의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에 이야기한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에 대해서부터 이해해야 하겠네요. 디미니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합니다. 즉 디미니셔는 타인을 친구가 될 사람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반면 일루미네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둡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언제 어떻게 질문하며 다가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들이 자기 자신을 존중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디미니셔인가요? 일루미네이터인가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일을 잘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즉각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것은 디미니셔가 흔히 가지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관계는 단절되고 좋은 사람들은 서서히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온통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에 급급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기주의적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똑똑해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어수선한 생각에 먼저 휩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처 상대방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또한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이는 세상이 객관적이라고 믿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실체를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 혹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대다수의 견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는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생각 중 일부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각, 더 깊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니콜러스 애플린은 경영대학원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창업 동기를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대답은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질문으로 다른 학생들은 어떤 동기로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돈을 벌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기 외의 사람들은 얕고 저차원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데이터와 연구 결과로도 집단이 아닌 개인의 생각과 감정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집단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만으로 개인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객관성은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객관적 데이터만으로는 올바른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그리고 특히 본질적인 고정불변의 본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태킹의 오류라고 합니다. 스태킹은 한 사람에 대해 한 가지를 알게 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여러 문제들을 단정하여 추가로 설정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저러할 게 틀림없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취급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연인이나 부부간의 성격 혹은 대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자들이 연인 혹은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히는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상대방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과 같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해 맞는 답을 하는 경우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혹은 그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것은 아닌데 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모두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 그들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기 어려워집니다. 고정적인 사고방식은 오래 함께 해온 상대방을 오히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디미니셔에서 벗어나서 일루미네이터가 되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온전한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일종의 기량이고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며 하루하루 매 장면을 숙고해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자는 일루미네이터를 설명하면서 한국 사람은 이런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눈치라는 단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눈치라, 저자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일루미네이터의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디미니셔의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저 그 사람을 무의미하게 무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하는 스스로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상대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는 좋은 관계의 힘은 그 대상을 존중하는 것뿐 아니라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상황이나 가치,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긍정적인 면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인 일루미네이터라면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소설가 올가 추카루추크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다른 존재를 향한 깊은 감정적 관심이다. 부드러움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유대감을 인식하게 하며 또 우리에게 존재하는 유사점과 동일성을 인식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루미네이터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필요한 태도는 수용적 마음과 적극적 호기심, 그리고 애정 어린 마음과 관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해석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적극적 호기심으로 그들의 상황과 기분이 어떨지를 항상 생각해보고 이 모든 것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살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일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노력을 하고 순간의 상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망상 하나는 모든 사람을 특정한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성품으로 성장할 싹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때는 전혀 그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자주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동일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는 말 또한 납득이 갑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와 새로운 태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관대해질 것이고 반대로 냉담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냉담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성장한다는 이 도덕적 성장 철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상 2편에서는 상대방과 좋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2편도 함께 시청해 주세요.